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이 수업은 국어 심화 완강 수업입니다. 심화 수업이라는 것은 이미 여기 있는 대상을 이미 기본 수업을 끝내고 기본 이론반 수업을 끝난 후에 심화 수업으로 들어가는 수업이고, 완강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문법부터 비문학, 고조문법, 한자까지 끝까지 다 해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안 나오는 용어, 즉 자음이란 뭐다, 모음이란 뭐다, 음이란 뭐다, 의문은 뭐다, 이런 정의 같은 것들은 시험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당연히 안다고 가정을 하고 바로 시험 대비해서 수업이 들어갈 거다,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수업은 옳은 국어로 수업하는데 1권, 2권 순서로 나갑니다. 순서대로. 그래서 1권부터 순서로 나가니까 계속 1권을 가져오시되 2권 들어갈 때쯤 되면 2권이랑 같이 가져오시면 되겠죠. 수업은 월요일 날에는 5시에 수업을 시작해서 9시 30분에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4시간 30분 수업을 하는 거죠. 30분 수업을 다 하고, 화요일 날에는 방금 수업이 6시 10분에 끝났죠. 5분에 끝났나요? 그래서 그 수업이 끝나야 수업합니다. 그래서 수업이 끝나면 10분에서 또는 15분으로 정할게요. 9시 30분까지. 그래서 월요일 날에는 5시 시작하니까 그 이전에 오시면 되고, 화요일 날에는 앞타임 수업 때문에 6시 15분에 수업을 한다,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 8주 수업을 할 텐데, 항상 녹화 이렇게 촬영할 때는 1일 더 합니다. 4시간 수업을 더 합니다. 그래서 8주 하고 하루를 더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마스크는 역시 쓰시고요. 판권 교환은 이번 주 내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책에 있는 내용을 다 설명하는데 책에 없는 것도 설명을 해요. 책에 없는 것도 설명을 하는데, 그 설명하는 이유는 출제 확률은 낮지만 과거에 기출문제에 출제가 된 것들입니다. 가령 국회 8급이라든가 기타 직렬에서 법원직이라든가 기타 직렬에서 나왔기 때문에 설명을 해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행정직 기준으로는 옳은 국어에 나와 있는 내용만 하셔도 충분할 텐데, 간혹 군무원이나 국회 8급이나 법원직이나 이런 직렬에 한해서 좀 낯선 글, 독해 또는 문법까지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책에 없는 것도 할 수 있다. 근데 처음 초심자들은 책에 없는 걸 하게 되면 그냥 어려우면 넘어가셔도 돼요. 행정직 기준으로 출제하기 좀 더 출제하기 낮기 때문에. 그래서 책에 있는 거 위주로 빠듯하게 다 공부하시면 되겠네요. 녹화 촬영을 하지만 녹화하는 도중이라도 수업 도중에 손 들고 질문하셔도 돼요. 그 질문은 어떤 거든 관계없습니다. 수업과 관련된 거라면. 가령 방금 어떤 말을 선생님 말 좀 놓쳤습니다, 한 번 더 말해주세요. 또는 예문 하나 더 들어주세요. 알겠죠? 그러면 다시 설명할 테니까 수업 도중이라도, 또는 내가 판사를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손 들고 질문해서 말을 끊고라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수업 들어가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나요? 없죠? 수업 시작할게요. 4쪽입니다. 언어 일반. 1번 언어 일반 개념. 음성과 문자를 형식으로 하여 일정한 뜻을 나타내는 자의적인 음성 교체. 언어 일반 그랬는데 말 그대로 언어란 그 말이죠. 언어란 음성과 문자를 형식으로 하여, 음성과 문자를 형식으로 하여
음성과 문자를 형식으로, 음성으로 형식으로 한 것을 음성 언어, 문자를 형식으로 한 것을 문자 언어라고 합니다. 음성 언어는 말, 문자 언어는 글. 앞으로 국어에서 언어라고 하면 말만 언어가 아니고 글자도 언어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하나 좀 추가할 게 있는데, 음성, 얘인데, 음성, 음운, 음향, 세 개 차이. 음성과 음향, 음성과 음향의 공통점은 구체적인 소리입니다. 구체적인 소리. 음운은 추상적인 소리예요. 우리가 종합반에서 음운하면 자음과 모음을 음운이라 했는데, 자음과 모음은 그냥 머릿속에 있는 추상적인 소리입니다. 만약에 뭐 국밥 그랬다. 뭐 국 그러면 기억, 우 기억인데 추상 쪽으로 나는 것이고, 말로 국이라고 소리 내면 그게 음성인 거죠. 구체적으로 나오는 소리가 음상이고 추상적인 소리가 음운이다. 그럼 구체적으로 나오는 소리 중에서 음성과 음향의 차이는 뭐냐면, 음성은 사람의 목소리입니다. 음향은 자연의 소리죠. 자연의 소리, 기계 소리, 동물의 소리. 단어 차이만 좀 알아두세요. 아무튼 꼭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국어에서 말하는 언어는 뭐다? 음성 언어, 문자 언어가 있는데, 말만 언어가 아니고 글자도 언어라 그런다. 2번 언어의 3요소입니다. 주체, 내용, 형식이 있네요. 언어의 3요소가 있는데, 주체, 내용, 형식. 누가 써야 언어냐? 인간이 써야만 언어다. 뜻, 의미가 있어야 언어다. 소리, 음성으로 나와야만 언어다. 이 셋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언어가 아닙니다. 그죠? 세 개가 다 나와야 언어다. 주체, 언어는 인간만이 가진 것이다. 옆에 보면 호모 로켄스란 말이 있죠. 이 로켄스란 말이 랭귀지에서 나온 말입니다. 호모는 인간의 속명이고요. 그래서 랭귀지에서 나온 말인데, 언어적 인간은 호모 로켄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언어, 인간에게는 언어가 있다 해서 인간의 학명을 호모 로켄스라고 한다 정도. 내용 보시면 언어에는 의미가 담겨 있다. 의미, 옆에 보면 시니피에 그랬고요. 음성은 시니피앙 그럽니다. 영어는 아닌데 프랑스 말이죠. 소시르라는 사람이 한 말인데요. 언어학자입니다. 종합반에서 설명했던 것을 끌어보면 보면, 땅 위에 이게 서 있다. 땅에 이게 서 있으면 엄마 이거 뭐야? 라고 물어보면 나무. 나무라고 하구나. 나무라는 소리로 나와. 소리로. 이 소리로 나오는 게 음성. 안에 담겨있는 뜻이 뭐야? 의미. 얘가 음성, 얘가 의미. 음성을 언어학적 유식한 말로 뭐라 그래? 음성을 시니피앙. 담겨있는 뜻을 뭐라 그래? 시니피에. 단 한 번도 시니피가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거 왜 써놨냐? 공단기에서 하니까. 남들이 다 하니까. 나오지도 않는데, 짜증나게. 그죠? 이거 대학교에서 언어학 배울 때 하는 용어인데, 자, 이 수업의 특징은 공단기에서 하는 내용은 전부 말할 겁니다. 전부 말하고, 거기에서 말하지 않는 내용까지도 말할 겁니다. 코까지 써주세요, 마스크. 네. 명절이 끝나고 왔기 때문에 다 밀접 접촉을 하고 왔을 겁니다. 그래서 코까지 다 쓰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그래서 서로 신관 편해. 그렇죠? 아프면 혼자만 아파야지. 좀 너무 비참한 말인가? 3번 언어의 기능, 사상 감정 전달한다. 2번 언어의 특성, 빨간색 밑줄이죠. 언어의 특성 또는 언어의 특징이라고도 합니다. 1번 기호성이 있네요. 언어는 의미를 음성에 담은 상징적인 교칙이다. 뻔한 말이야. 그냥 봐봐. 엄마 이거 뭐야? 그러면 나무야 그랬잖아. 이 뜻을 소리로 나타낸다고. 의미를 음성으로, 의미를 음성으로 나타낸다고. 이거를 기호성 그래요. 근데 왜 기호성이라 그러냐? 기호 중에 음성 기호로 나타내니까. 소리 기호로 나타내니까 정확히 말하면 음성 기호성이죠. 선생님 그러면은 음성하고 문자로 나타내는 건 언어 아닌가요? 문자도 다 그냥, 자, 우리 한국말 보세요. 한국어가 과거 고려시대에는 언어는 음성어는 있었지만 한국 고유의 문자는 없었죠. 이해돼요? 네. 음성은 있었지만 문자가 없었잖아. 그래서 문자를 대신 쓰는 게 뭐야? 이웃나라 중국말을 빌려서 썼잖아, 한자를. 근데 음성하고 아버지하고 부하고 안 맞잖아. 그래도 쓰긴 썼어요. 그럼 한자가 삼국시대에 들어왔는데 한자가 들어오기 이전에는 음성만 있고 아예 글자 자체가 없죠. 오늘날에도 음성은 있지만 문자가 없는 소수민족도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그래서 그 소수민족도 언어는 있는 겁니다. 문자는 없을지언정. 그래서 지금 언어의 특징이죠. 음성 기호로 음성으로 나타낸다고. 어느 민족이나 어느 언어나 다 음성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음성 기호로 나타낸다. 기호성 그럽니다. 2번 자의성입니다. 이 자의성에서 이 심화 완강을 들으면서 한자까지 병행해 줄 겁니다. 한자를 써주면 그 한자는 반드시 중요하기 때문에 써준 겁니다. 그래서 시간에 한번 써보는 것도 좋고요. 한자를 그리기가 힘든 사람은 써보는 게 그리기가 힘들면 눈으로라도 익혀주세요. 알겠죠? 이 자자가 이미자자입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마음대로 자자입니다. 방자할 자자입니다. 방자하다, 임의대로 이미자자입니다. 문제는 이 의자인데 공무원 시험에서 잘 나오는 의자가 있습니다. 카메라에 쭉 보세요. 의자를 보시면요. 공무원 시험에서 이 의자가 있고 이 의자가 있고 이 의자를 구별해서 알아두라. 똑같은 의자인데 이거는 오를의라고 이야기하고 얘는 뜻의, 이것도 뜻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결국 이 뜻, 이거는 옳다, 바르다, 정의, 정의롭다. 있죠? 바르다 이런 뜻이고요. 얘는 뜻인데 이 뜻은 생각, 사상, 그 사람의 의도 이런 뜻을 말합니다. 이 뜻은 이 뜻은 정정합니다. 의논할 의자인데 이 의자를 오를자고도 하고 뜻의자라고도 합니다. 더 설명해줄게요. 의논할 의자인데 말 그대로 회의하다, 논의하다, 의논하다 이럴 때 쓰는 말이고요. 얘도 뜻이고 얘도 뜻인데 이 두 개의 뜻 차이는 뭐냐면 이 의자를 쓰게 되면 어떤 뜻이냐면 글자 뜻입니다. 그래서 동음, 이여라고 하면 그 글자의 뜻을 말하니까 위에 글을 쓰는 겁니다. 그럼 국회의원 배지 보면 금 배지 보면 금배지죠. 금배지를 보면
무궁화 안에가 글자로 써져 있습니다. 의원이라고 해서 의자가 써져 있는데 국회의원 의자는 1, 2, 3번 중에 어디에 해당할까요? 3번이겠죠. 그래서 보면 의자가 한자로 써져 있습니다. 회의하는 사람, 운운하는 사람의 뜻 아닐까요? 그래서 그걸 알아두시고 그러면 뜻을 자의종으로 이 뜻을 엄마 이거 뭐야? 나무라겠어. 근데 나무 이 뜻이 있잖아요. 그죠? 이 뜻을 음성으로 표현하는데 임의대로 정했다는 겁니다. 의미를 음성으로 나타내는데 의미를 나무라는 음성으로 나타내는데 이 의미와 음성 사이에 필연적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길에 서 있는 얘를 나무라고 그런지 나무라는 소리를 나타내는지 특별한 이유가 없이 그냥 붙인 겁니다. 그냥 붙였다고. 그게 자의성입니다. 그 자의성의 근거가 되는 게 1, 2, 3, 4, 5가 있네요. 1번 언어마다 말소리가 다르다. 다름을 표현하면 각 나라마다 말소리가 다르다. 음성이 다르다. 각 나라마다 음성이 다르다. 우리는 얘를 나무라 그래. 그 이유가 있어 없어? 없어요. 나무라고 부르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나무라고 불러. 특별한 이유가 없어. 영국 놈들은 저거를 트리라고 불러. 이유가 없이 그냥. 일본 놈들은 뭐라고 부르고 중국 놈들은 뭐라고 부를 거예요. 각 나라마다 자의적으로 이름을 정했기 때문에 음성을 정했기 때문에 각 나라마다 음성이 다른 겁니다. 우리나라는 나무라고 하는데 영국 놈은 트리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두 번째, 동음이어나 이음동의어가 있다. 동음이어가 있고 이음동의어가 있다. 종합반에서 했던 것은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동음이라는 것은 뭐야? 동음, 뭐는 같아? 소리는 같은데 이어는 뭐야? 뜻이 다른 거. 소리는 같은데 뜻이 다른 말. 이음동의어는 반대로 이음, 소리는 다른데 동의, 뜻이 같은 말. 종합반에서 했죠? 그죠? 3번입니다. 말소리나 의미가 변한다. 말소리, 음성. 음성이나 의미가 변한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음성이나 의미가 변하는 것은 언어의 무슨 사이라겠나? 역사성이라겠죠. 그러면 역사성은 어디에 포함된다? 자의성에 포함된다. 무슨 말이냐면 왜 옛날에는 나 뭐였는데 지금 나무예요? 뜻이 왜 바뀌었어요? 소리가 왜 바뀌었어요? 그냥 바뀐 겁니다. 그냥 바뀌었다고. 알겠죠? 위에 거는 2차자, 밑에 C차자입니다. 무슨 글자 같아요? 못 알아와. 무슨 글자인지 모르겠어요? 네. 붉을? 붉을 적자는 이렇게 씁니다. 힌트, 형성문자인데 이게 2차자입니다. 2차자. 붉을 자자입니다. 자주색. 여기에다 붉을 주자를 쓰게 되면 자주가 되죠. 이건 뭐야? 나무인데 무슨 나무일 것 같아요? 복숭아 도자입니다. 모를 수 있죠, 뭐. 모르겠습니다. 모를 수 있죠. 복숭아 나무 도자입니다. 노란 복숭아를 황도. 알겠죠? 흰 복숭아를 뭐라고 부르면? 백도. 백도. 붉은 복숭아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자도였습니다. 근데 표준어가 바뀌어버렸습니다. 자도란 말을 쓰지 않고 지금은 뭘 써요? 자두란 말을 쓰니까 자도라 붉은 복숭아 자도라고만 쓰고 자도란 말을 한 명도 안 써버린 거야. 그래서 자도라 하지 말고 자두라고 하자. 단 자도는 원래 말을 써왔기 때문에 사전에 놔두자. 그래서 국립국어원 표준국어 대사전을 찾았는데 자도가 사전에 나와 있던데요. 표준 아닙니다.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자도를 찾았는데 여기 쓰면 자두로 가라 이 뜻입니다. 클릭을 하면 자두로 넘어갑니다. 알겠죠? 이게 어떤 뜻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 대사전에 다 나왔다 해서 표준어는 아닙니다. 이 표시가 붙으면 표준어가 아닙니다. 알겠죠? 그러면 왜 전에는 자도였는데 지금은 자두돼요? 그냥 음성이 변했죠. 음성이. 그죠? 그냥 변했다고. 알겠죠? 그러면 음성이 그냥 변했다고. 그럼 뭐야? 원이 무슨 생이야? 차이성. 그냥 변했다고. 그냥. (4번) 복수 표준어가 존재한다. 종합반에서 했던 단어로 볼까요? 범호랑이. 그 다음에 뭐야? 물방개 순두리. 실은 물방개는 잇읍니다가 씁니다로 바뀔 때 그때 표준어는 순두리만 표준어였어요. 근데 사람들 다 물방개라고 하거든. 곤충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야, 물방개도 맞다 가자 라고 해놓고 순두리는 그냥 그대로 맞는 걸로 놔둔 겁니다. 그게 복수 표준어죠. 이게 복수 표준어 생긴 것도 한쪽에서는 물방개라고 지으니까 한쪽에서는 뭐라고 지으니까 선두라고 하니까 이유 없이 복수 표준어. 자의성이죠. 4번 방언이 존재한다. 부추, 한쪽에서는 부추인데 한쪽에서는 정구지라 그래. 방언이죠. 자, 여기까지는 종합반에서 했던 거니까 빨리 그냥 훑어봤습니다. 이제 심화 완강 수업이죠. 추가 내용 하겠습니다. 6번입니다. 자, 어원이란 말 알죠? 어원. 어원이란 말. 히다 있죠? 히다. 네. 화이트. 히다의 조선시대 표기 형태는 이렇게 썼습니다. 여기 있죠? 그래서 해다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 히다로 바뀐 거죠. 그러면 조선시대 이 해는 뭔지 알아요? 선, 태양. 태양이 하얗거든. 그러니까, 색깔이 하얀 건데 해 색깔하고 똑같네? 그래서 해다가 된 겁니다. 해가 먼저 나오고, 그러면 히다라는 단어의 어원은, 히다라의 단어 어원은 해다에서 나왔구나. 그렇군. 그러면 히다의 어원은 뭐냐는 겁니다. 해다 있잖아, 해다. 해다의 어원은 뭐냐고. 즉, 해의 어원은 뭐냐고. 그냥 지은 겁니다. 어원 추적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어떤 말에 자의성이 있는데 그 말은 어디서 나왔잖아요. 자두가 자두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면 붉은 복숭아라고 자두라고 지은 이유는 뭐냐 그 말이요. 그냥 정한 거예요. 적도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북일 적자를 써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어원을 추적하면 맨 처음에는 그건 어디서 나왔냐는 그냥 지었죠. 자의성 때문에 어원 추적이 불가능합니다. 자, 문제는 의성어와 의태어입니다. 얘가 중요한데요. 의성어는 소리를 흉내는 말이고 의태어는 모양을 흉내는 말 아닌가요? 그죠? 다른 말로 뭐라 그래? 음성 상징어라고 하죠. 자,
음성 상징어인 의성어 의태어는 자의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의성이 없을까요? 자, 개 울음소리, 의성어 보세요. 개 울음소리 뭐라 그래요? 의성어로 개 울음소리. 멍멍이죠. 자, 이 멍멍이라는 단어가 의성어 멍멍, 의태어 말랑말랑, 네? 이런 단어가 멍멍, 말랑말랑 이런 단어가 자의성이 있나 없나? 자의성이에요. 좀 있지 않냐? 네. 근데 자의성이 있긴 맞는데 자의성이 있다 그 말은 그냥 지었다 뜻인데 그냥 지었나요? 좀 비슷하지 않나? 멍멍 소리 비슷하지 않나? 그죠?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의성어, 의태어 또한 자의성이 있습니다. 다만 자의성이 강하다고 해야 될까 약하다고 해야 될까? 약하다. 그렇죠. 자의성이 약하다 그 말이야. 그래도 자의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의성이 약하다 그 말은 약간의 연관성이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현대 언어학에서는 자의성이 있다로 자의적이다라고 한 줄 알아요? 그 숱한 개 소리 중에 멍멍으로 정한 거예요. 개 소리가 정말 멍멍이라고 짓는 개는 단 한 마리도 없거든요. 그냥 정한 거죠. 그냥 자의적으로 정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 자의성이 약하다. 그래도 자의성이 있다 없다? 있다. 요거 추가하시면 돼요. 그러면 다음 중 자의성이 가장 약한 걸 골라라. 그럼 의성어 의태어 골라라. 그럼 뜻이에요. 알겠죠? 그래도 자의성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학자마다 견해가 다르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배웠어. 언어는 자의성이 있다 없다? 있다. 라고 하는데 저는 반대합니다. 언어학자가. 의성어를 대표적으로 든 겁니다. 비슷하지 않냐 그 말이야. 이게 돼요? 그 다음에 오원 추적이 불가능하다? 웃긴 소리 말하는 겁니다. 네가 공부가 덜 돼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 단어를 지는데 오원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단어도 지은 오원이 있다는 거죠. 맨 처음에 지을 때 너무 오래돼서 그렇지 그걸 지을 때 이유가 있게 지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장하는 것도 있는데 자의성이 있다라는 사람과 자의성이 없다는 사람 주장하면 누가 이겨? 자의성이 있다라는 사람이 이기지. 그래서 우리 이렇게 배운 거야. 근데 딱 시험 문제에서 공무원 시험에 언어에 밑에 보면 유연성이 나왔죠. 유연이라는 것은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유연성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뭐야? 자의성과 반대 말입니다. 그 유연성에다가 어떻게 씁니다? 밑에 보세요. 밑에 봐봐. 언어의 자의성에 대한 상대적 개념 이해된가? 자의성의 반대라는 겁니다. 정신 차리고 들어야 돼요. 자의성에 대한 반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자의성은 뭐야? 음이와 음성 사이에 필연적인 이유가 있어 없어? 없는데 필연적인 이유가 있다 없다? 있다. 음이와 형식 사이에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단어가 음성 상징어라는 겁니다. 뭔지 알겠죠? 그래서 그런 거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유연성을 다른 말로 언어의 자의성을 다른 말로 도상성이라고 해서 시험 문제를 출제한 적도 있습니다. 유연성을 도상성이라고 해요. 알겠죠? 음이와 음성 사이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아니다, 이유가 있다라고 주장하기보다고 유연성 또는 도상성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알겠죠? 참고만 하시면 되겠네요. 3번 사회성입니다. 언어는 사회적 약속이므로 한 개인이 바꿀 수 없는 성질. 옆에 불역성 그랬죠?
이 사일성을 다른 말로 불역성 그랬거든요. 이것도 잘 나오는 글자니까 알아두세요. 여기는 바꾸다 할 때는 바꿀 역자, 쉽다 할 때는 쉬울 이자입니다. 바꿀 역자, 쉬울 이자. 여기는 역자를 건네요. 바꿀 역자. 그래서 한 개인이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 이게 뭐다? 사일성이다. 자, 그러면 다시 복습. 엄마 이거 뭐야? 나무야. 아, 나무라고 하구나. 무슨 성이야? 기호성. 근데 왜 나무야? 그냥 그렇게 지어 불러. 이유는 없어. 무슨 성이야? 자의성. 그러니까 나도 그 약속을 지켜야지. 무슨 성이야? 사일성. 알겠죠? 4번 역사성입니다. 5쪽입니다. 언어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언중의 약속이, 언중은 언어 대중이죠. 언어를 사용하는 대중으로 약속이 바뀌면 신생, 성장, 사멸한다. 가역성. 역사성은 반대네요. 언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쩐다? 변한다. 언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 시간 흐름은 뭐야? 긴 시간이죠. 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한다. 신생, 성장, 사멸. 신생어, 새로 생겨난 말. 분필, 휴대폰. 알겠죠? 성장은 뭐야? 음이나 음성이 변한 말. 옛날에는 자도였는데 지금은 자두. 옛날에는 나모였는데 나무. 음성이 변한 말. 어여쁘다가 지금은 예쁘다는데 옛날에는 불쌍하다. 뜻이 바뀌었어. 알겠죠? 인정 있잖아. 인정. 인정. 지금 좋은 말이죠? 네. 조선시대에는 인정 뜻이 뭔지 알아요? 종합반사 한번 했는데 뇌물이죠. 뇌물. 뇌물을 인정 그랬습니다. 지금은 뇌물이 좋은 말은 좋은 말? 안 좋은 말. 문제는 선생님한테 주는 촌지 있죠. 촌지를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종지자가 아니고 작은 뜻입니다. 작은 정성입니다. 촌지가 올해 뜻이 바뀌었습니다. 올해 뜻이 바뀌었어. 촌지는 작은 뜻이죠. 그래서 그 전에 올해가 2022년인가? 네. 2021년까지만 해도 촌지의 뜻은 긍정적인 뜻이었습니다. 선생님이나 기자에게 주는 돈 또는 물품, 어떻게 감사하다고. 우리 가게 잘 광고해 준 거야, 기자가. 감사해요. 갈 때 택시비 나세요. 짜장면 한 그릇 먹고 가세요. 선생님 가정법문 오셨어. 자기 돈 들고 버스 타고. 이제 갈 때 버스 타고 가십시오. 돈 500원 주거나. 오셨으니까 차 한 잔 마시세요. 우리 밥 먹고 있었는데 와서 밥 한 그릇 드시고 가십시오. 이제 이번에 우리 감자 캤는데 감자 한 봉지 가져가세요. 이제 이거 선생님이 기자한테 준 긍정적인데 지금은 이제 좀 부정적으로 뜻을 바꿨습니다. 김영란법 있잖아. 그죠? 그래서 부정적으로 바뀌었구나. 뜻풀이가 바뀌었습니다. 그것도 역시 변한 거지. 의미가 변하잖아. 그래 안 그래? 변하죠. 의미나 음성이 변한 말들. 또 의미 또 변한 거 있다. 8월 17일 날, 이번 8월 17일 날 변한 건 뭔지 알아요? 아침 9시까지 와야 돼. 7시에 왔어. 빨리 왔네? 일찍 왔네? 일찍 왔네? 그래야 돼요. 빨리 왔는 틀린 말이죠. 그죠? 9시까지 가야 돼. 지금 8시 50분이야. 야, 빨리 걷자야, 일찍 걷자야. 빨리 걷자. 빨리 걷자, 빨리 가자입니다. 일찍 가자, 일찍 걷자가 아닙니다. 일찍과 빨리는 다른 말이죠. 그죠? 근데 일찍 왔네를
빨리 왔나라고도 하지 않나?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 한해서만 빨리 왔다도 일찍 왔다 같이 쓰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뜻이 바뀐 겁니다. 뜻이. 알겠죠? 앞으로도 계속 바뀔 수 있죠. 그래서 의미담성이 변해. 이게 성장입니다. 사멸은 사라진 말입니다. 안 써서 사라진 말이야. 이 말을 뭐라 그러냐면 사어라 그래요. 사어. 사어란 말 들어봤나? 안 써가지고 죽은 말. 있죠? 너무 깔겠으면 못 알아먹죠. 사어는 죽은 말이에요. 사어는 표준어가 아닙니다. 있죠? 근데 아까 말한 게 뭐야? 역사성도 어디에 포함된다? 자율성에 포함된다. 이렇게. 한번 봐볼까요? 역사성 보면 일반 신생 없던 말이 새로 생겼어. 지하철, 인공위성, 컴퓨터.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대부분의 단어는 다 신생어죠. 고려시대, 조선시대 없다가 생긴 거 아닌가? 그죠? 성장 기준에 쓰던 말이나 형태의 음성이 변했어. 어리다가 옛날에는 어리석다, 현명하지 못하다 뜻이었구나. 지금은 나이가 적다 뜻인데. 어여쁘다가 옛날에 가엾다, 불쌍하다 뜻이었구나. 지금은 예쁘다 뜻인데. 가엾다? 야, 가엾다 이렇게 쓰는 거 아니냐? 가엾다 이렇게 쓰는 거 아니야? 야, 이렇게 써야 어를 붙이면 가여워가 되지. 책 있는 대로 쓰게 되면, 책 있는 대로 가엾다를 이렇게 쓰게 되면 어를 집어넣으면 지금 그럼 발음이 가엾사가 돼버리잖아. 그러면 가여워한다 그래? 가엾사 한다 그래? 가여워한다. 가여워한다고 하면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니냐? 혹시 나는 왜 이렇게 가엾다 비읍으로 썼냐? 아니 비읍 시옷으로 뭐로 썼냐 내가? 너 어디 한지도 모르다. 조지 마라. 어여쁘다. 왜 비읍 시옷 썼냐? 그냥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아는 사람? 응? 복수 표준어죠? 지금 종합반 지금 확인하는 겁니다. 인정도 종합반에서 했던 단어고요. 이 복수 표준어 종합반에서 했던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심하기 때문에 종합반 뒤에 걸 한 번씩 흔들어 보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가엾사하다도 맞아 안 맞아? 맞는 거죠. 다만 가엾사하다 할 때는 규칙 활용, 가여워 할 때는 비읍 불규칙이 되겠네요. 예쁘다. 옛날에 어여쁘다가 가엾다였구나. 불쌍하다였구나. 지금은 예쁘다. 얼굴이 옛날에 몸 전체였구나. 몸 전체. 근데 지금은 얼굴 앞면만 말하구나. 알겠죠? 이런 단어를 몸 전체는 앞면이라는, 앞면은 의미 확대라 그래, 의미 축소라 그래. 의미 축소. 어여쁘다는 의미 이동, 어리다는 의미 이동. 이렇게. 지금 처음 하시는 분들은 모를 수밖에 없어요. 뒷부분 당겨서 하니까. 이 수업은 심화 수업이기 때문에 뒷부분을 자꾸 당겨서 할 겁니다. 뒷부분 당겨서 할 때는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그때가 사시면 되니까. 알겠죠? 3일입니다. 기존에 쓰던 말 없어진 겁니다. 온이 100, 숫자 100이 있나 우리말로 온 있었구나. 지금은 온 가족 하면 뭐야? 관형사거든요. 관형사. 알겠죠? 지문, 숫자 1000을 지문 그랬구나. 강을 가람 그랬구나. 농사를 여름지시라겠구나. 과부를 하올기, 하올이 지금 홀로 바꿉니다. 홀로 있는 계집이라는 뜻이겠죠. 다삼음이 계모. 계모의 한자 볼까요? 모자는 엄마라는 뜻이고 계는 무슨 계자나? 이을계자네요. 엄마가 죽으니까 다른 엄마가 와서 그 엄마의 쥐를 이었다라는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알겠죠? 계모는 굉장히 좋은 말이야. 그래서 계모의 원래 순 우리말이 뭐야? 다삼음이네. 다삼이 뭘까? 다삼, 이 아래아가 아하고 오의 중간음이라겠죠. 다삼 또는 다솜으로 읽으면 되겠죠. 다솜아 이런 말 들어봤죠? 사람 이름에 다솜 있지 않나? 사랑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사랑스러운 엄마 이런 뜻이죠. 계모는 상당히 좋은 말이었습니다. 근데 하도 학대가 심하니까 안 좋게 바뀌는 거, 이미지가 바뀌어서 그렇지. 가시엄, 장모, 무슨 말일까 가시엄은? 가시네 엄마 이런 뜻 아니었을까? 부부를 가시벗이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부부를 가시벗이라고 하거든요. 5번입니다. 개방성, 다른 말로 뭐라 그래? 창조성이라고 하는데 1번, 언어는 언어 사용자에 의해 무한히 긴 문장. 몇 번이야? 5번. 개방성 다른 말로 뭐라 그래? 창조성이라고 하는데 무한히 긴 문장을 만든다. 종합방과 다시 합니다. 무한히 긴 문장을 만든다. 이거를 개방성. 따라서 언어는 끝이 열려있는 개방적 구조이다. 즉 무한수의 문장이나 무한수의 문장을 만들어 사용한다. 2번, 언어의 개방은 곧 사고 개방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우리는 언어를 통해서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 존재하지 않는 것도 만들어 사용한다. 그 다음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것 표현할 수 있다.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것도 만든다. 이걸 왜 만든다니까 창조성인데 왜 개방성이라고 하냐면 무한히 긴 문장, 문장 끝이 열려 있다는 겁니다. 계속 긴 문장 만들 수 있고 문장 개수가 열려 있다는 겁니다. 오픈되어 있다고. 계속 만들 수 있다. 존재하지, 눈에 안 보이는 것도 생각이 열려 있다는 겁니다. 아니,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안 보이는 것도 쓸 수 있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 용이나 봉황, 투명인 것, 존재하지 않은 것도 단어를 만들어 쓴다.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것, 사랑, 희망, 평화, 눈에 안 보이는 것, 관념적인 것도 만들어 사용한다. 권력, 이런 단어 마찬가지로. 자, 개방성에서 중요한 건 뭐냐? 개방성에서 중요한 거는 분필이라는 단어를 만들어 썼습니다. 얘는 개방성이 아니고 역사성입니다. 차이가 뭘까?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죠. 눈에 안 보이는 게 아니죠. 세월이 흘러가지고 역사가 발전함에 따라 눈에 보이는 물건에다가 눈에 보이는 거에다가 이름 붙인 것은 신생아 역사성이고요. 눈에 보이지 않은 것, 존재하지 않는 것에 이름 붙인 것은 개방성에 해당됩니다. 알겠죠? 동물들은 새로 단어를 가르칠 수 있지만 눈에 안 보이고 존재하지 않는 것을 가르칠 수는 없어요. 동물들은. 알겠죠? 눈에 안 보이는 것은 인간만이 가르칠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된가? 예전에 시험에 헬렌 켈러 자서전이 잠깐 나온 적이 있는데 비문학에 헬렌 켈러가 어렸을 때는 설리반이라는 이 개인 사람한테 굉장히 난폭했대요. 폭력적이고 집어 던지고. 나중에 커서 자서전을 쓰는데 자기를 희롱했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안 보이죠? 안 들리죠? 자, 안 보이는 거를 가르쳐 주는데 쉬울까요? 나는 안 보여. 지들은 보이는데 오해가 생긴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안 보이니까 만지라겠답니다. 물이죠, 물. 워터를 가르쳐 주는데 물을 어떻게 컵에다 따라줬죠? 먹어봐. 이게 물이야. 이게 떠먹여 줬겠지. 물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워터라 그러면 이렇게 갖다 주마. 근데 헬렌 켈러는 워터를 뭘로 생각했을까요? 컵. 워터 있는데 그릇을 갖고 온 겁니다. 다른데? 종문에 물 뿌리다가 호스를 갖다 준 겁니다. 다른데?
그럼 어제 배운 건 뭐지야? 화를 낸 겁니다. 말을 못하고. 이해돼요? 도대체 뭐가 무리냐고 말이죠. 그죠? 그걸 깨닫는 것도 쉬운 게 아니죠. 인간은 이게 되지만 동물원은 이게 없다, 이렇게. 6번입니다. 분절성. 분은 나눈다, 그 말입니다. 절자는 마디. 알겠죠? 언어는 외부 세계를 있는 그대로 반응하지 않고 연속적으로 있는 세계를 불연속 끊어서 있는 그대로 반응하지 않고, 카메라 이쪽 보세요. 몇 번인가? 6번인가? 7번인가? 6번. 6번.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세계를 불연속적으로 어떻게 표현한다고? 끊어서 표현한다고. 끊어서 표현하는 것을 분절. 단 조건이 뭐야? 연속적으로 이루어져 있네요. 연속적으로 이루는 것을 두서 끊으세요. 우리가 종합반에서 배웠던 것을 예문을 다른 걸로 들어볼게요. 흰색 또는 하얗다. 흰색 분절성일까 아닐까? 분절성이에요. 흰색이 왜 분절성이냐? 요거 흰색이죠. 이 벽이 흰색일까요? 흰색이라 하는 사람도 있고 갈등한 사람도 있고. 옆에 에어컨 보세요. 흰색일까요? 어느 순간부터 아니다고 할 수 있죠. 조금 좀 누리끼리 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도대체 흰색의 농도는 어디까지냐는 겁니다. 이해돼요? 그러면 모든 색깔은 다 분절성이다. 맞아, 안 맞아? 맞죠? 네. 어디까지가 빨간색이고 어디까지가 파란색이 농도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기준이 없잖아. 그러면 시험에 어떻게 나온지 알아? 어떠한 눈이나 얼음, 눈과 얼음이 다 하얗다거든? 똑같은 흰색은 아니다. 근데 흰색이라 간다, 하얗다 간다. 언어의 무슨 색이냐? 분절성인 겁니다. 알겠죠? 이해돼? 사람 신체 부위도 뭐야? 분절성. 맞죠? 시간의 경계도 뭐야? 분절성. 그렇죠? 아침도 분절성이죠. 도대체 언제부터 붙어 있잖아. 저녁도 마찬가지고, 밤도 마찬가지죠. 이해돼? 그게 다 분절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분절성 보세요. 예문 보세요. 현실 세계에서 무지개 색깔은 경계를 나눌 수 없는데 빨주노 파란보로 나누어 표현한 것은 분절성입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뉴턴이야? 턴. 아이작 뉴턴이야? 왜 이렇게 벽이? 뉴턴. 야, 레인보우 색깔이 레인보우야, 레인보야? 레인보우죠. 레인보우 이 색깔이 우리는 7개로 배우는데 실제 7개가 아니지 않나? 7개라고 한 것은 뉴턴이 주장한 학설을 받아들여서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지개 레인보우 색깔을 빨주노 파란보 7가지로 정한다. 이건 자의성입니다. 우리 그렇게 정한 거예요. 근데 나누어 표현한다 그런 거야? 분절성입니다. 무슨 말 알겠죠? 예문 보세요. 사람과 얼굴 관계, 시간 흐름 다 뭐야? 분절성이다. 7번 추상성. 언어는 같은 부류 사물들에서 공통적인 속성을 뽑아내는 걸 뭐라 그래? 추상화 과정이 된다겠죠? 그죠? 장미국화 무궁화. 장미국화 이거를 꽃의 하이어 그랬죠? 무슨 관계라겠어? 상관계라겠죠? 그죠? 종합반에서 했으니까 넘어갑니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단어들은 다 뭐 있을까? 추상화되어 있는 단어네. 명절에 배를 먹었어, 배. 배가 추상화된 단어야, 아니야? 맞아요. 맞죠? 그죠? 배 종류가 많잖아. 어떤 사람들은 배를 먹은데, 아씨, 이 배는 너무나 먹은데 촉감이 껄끄러워, 막 이렇게 있잖아. 어떤 분은 물이 너무 없어. 그 품종이 달라서 그럽니다. 그렇죠? 가장 좋은 품종으로 알려져 있는 신고배는 나주배죠. 근데 그런 배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다른 거니까요. 그래서 사과도 마찬가지죠. 그래 안 그래? 사과도 종류가 하나뿐이냐? 아니죠.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들이 대부분 뭐야? 추상화 과정을 거친 다 추상성을 지닌 단어구나. 알겠죠? 8번 체계성입니다. 다른 말로 뭐라 그래? 규칙성, 문법성이라고도 한다겠죠. 1번 개방적 선택, 별 중요한 거 아닙니다. 많은 걸로 바꿀 수 있어. 선택의 여지가 너무 많아. 뭐 개방적 선택. 폐쇄 선택은 뭐야? 선택 가능성이 별로 없어. 폐쇄 선택. 우리가 나중에 실질 형태소, 형식 형태소를 배우는데 실질 형태소는 주로 개방적 선택의 확률이 높고 형식 형태소는 폐쇄 선택의 확률이 높죠. 그렇죠? 여기까지가 언어의 특성인데 시험에 잘 나오는 건 뭐야? 자의성, 사의성, 여사성, 분절성이 시험에 많이 나왔습니다. 알겠죠? 네. 여기까지 하고 끊고 쉬었다가 언어 기능할게요.